4장 여름. 간절한 무엇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운세가 상승 중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내리막을 간다고 할 수 있다. 간절함이란 며칠 못 먹을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기다리면서 언제까지고 길목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꿈과 바람은 있고 욕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무한정 한사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무엇이 결핍되었기에 욕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 결핍된 무엇을 채울 때까지 무한정 노력하고 기다릴 수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다급하게 허둥지둥 달려드는 자와 노력하면서 달성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간절함이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노력하고 도전한다 해도 세상은 뜻대로 쉽게 되는 법이 결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세상은 경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노력하고 도전해도 실패하거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상례라 하겠다. 나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다. 운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이 대목에서 판가름이 난다. 실패하더라도 더 준비를 해서 또다시 도전하는 자는 운세가 상승인 것이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만두거나 좌절하는 자는 운세가 하강인 것이다. 그간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자는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지난 세월 동안 역전의 용사였고, 관록과 기량이 차고 넘친다 해도 될 때까지 도전해오는 자와 맞서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미 이루었기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운세는 하강인 것이다. 간절함은 운세의 바닥으로부터 15년간의 고생과 좌절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얻어지는 마음의 자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단히 도전하고 시도해 간다. 그 노력이 때가 되면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운명의 가을에 들어 나름 주어진 그릇만큼의 수확을 얻게 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얻은 이래로 30년이 지날 무렵 운명이 입동이 되면 그 마음은 어느새 누더기가 되어 사라져 버린다. 운명의 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사실 배고픔이야 있겠으나 그것이 간절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다. 운명의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에야 눈빛에서 간절함이 진지하게 묻어나기 시작한다. 운명의 가을에 들어선 사람은 그 간절함이 서서히 약해지는 반면 현실은 날로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겨울의 입구에서 보면 겉으로는 풍성해도 이미 간절함은 간 곳이 없다. 이 판은 여름이라 말들 하지만 아직은 봄이다. 상당히 더운 봄이기는 하지만 진짜 여름은 소만부터이다. 일단 여름으로 들어서야만 가을의 영화도 볼 수 있건만 소만 때까지 잎을 만들어 달지 못하는 나무와 풀은 여름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린다. 광합성을 통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체 생존이 불가한 것이다. 사람의 운세 순환에 있어서 소만의 때에 가서 실록을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 또한 실패하거나 심지어는 죽어버린다. 이처럼 소만으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면 가을에 가서 결실을 보는 것이 자연의 순환이고, 겨울이 되면 쉬거나 죽게 되고 또다시 봄이 오면 깨어나 준비하는 과정의 반복이 자연이다. 생산하지 못한 생명은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비록 우리 마음이야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싶지만 자연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공정하다는 것은 때로는 운전과는 달리 길을 간다. 다인이 말한 자연 선택 역시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자연 속의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자연은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살게 하지는 않는다. 생산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처럼 소만은 어떤 생명체가 살아갈 조건이 구비했는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관문인 것이다.
여름의 경계를 놓고 엄숙하다고 말하는 이는 드물겠지만 세상과 자연은 늘 환한 햇빛 속에도 그늘이 깃든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람은 타고난 운명에 따라 과감하게 강을 건너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가 있다. 강을 건너야 할 때 발을 적시지 않으면 미래의 성취가 없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으면 커다란 굴욕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입춘으로부터 22년이 지나면 강을 건너야 하는 때이고 강을 건너고 30년이 지나면 물러나야 할 때가 된다. 입춘으로부터 22.5년이 경과한 때 하지가 그때이다. 하지는 한 해를 통틀어 가장 빛이 많은 때. 따라서 주변 사람이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아도 본인 스스로는 그 하지의 밝고도 긴 햇빛을 받아 근거는 없지만 스스로는 미래에 대한 큰 희망에 차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험난한 강에 발을 적시는 것이다. 빛이 가장 짧고 약한 동지에 이르러 모든 활동은 휴지로 돌아가는 것이니 1년으로 치면 하지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이고 60년 순환으로 하면 30년이 지난 때이다. 모든 희망이 잿빛으로 변하겠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우리는 이미 동지로부터 다시 해가 길어진다는 엄청난 자연의 비밀을 익히 알고 있으니 그때로부터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 세우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설한 한 해 중에서 무더위, 즉 열기와 습기가 최고조로 달하는 때이다. 열이란 사물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습이란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매체이니 열습의 때란 한 해 중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맹렬하게 움직이는 때라 하겠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모두 대서 무렵에 응축된 열습한 에너지의 이동 현상이다. 사람의 경우 맞이하게 되는 대서의 시기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하나는 나이에서 오는 대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운세 주기에서 오는 대서가 있다. 나이에서 오는 대서는 생후 33년이 되는 때를 말하며 대서의 영향력은 그로부터 6년에 걸친다. 따라서 이 나이대의 젊은이들은 몸과 마음이 열습한 에너지로 마구 소용돌이치는 까닭에 대단히 경량의 시기라 하겠다.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는 태풍처럼 말이다. 예전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에 뛰어들거나 유학을 떠났고 한동안은 한의대 열풍에 휩싸였고 얼마 전에는 로스쿨 진학으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자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나마 그런 증세가 덜한 편이다. 이는 솟구치는 열습 에너지로 인해 현실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혈기가 그 원인인 것이니 더위를 먹은 증세인 것이다. 운세 주기에서는 대서의 시기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미리 알고 대처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대서의 극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자는 인생에서 커다란 성취를 가져갈 것이고 그 에너지를 오용하는 자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헛발을 디디게 된다. 그런 면에서 대서의 때는 인생에 있어 가장 왕성한 시기이자 동시에 위기의 때라 할 수 있다. 대서로서 양적 성장이 마무리되고 질적인 그 무엇으로 변환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변환의 시기가 바로 대서인 것이다. 변은 대서 무렵에 가면 이제 자랄 만큼 자라서 더 이상 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자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후손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벽꽃을 피우고 나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에서 진로의 변환이다. 농부는 3월 20일경에 춘분이 되면 봄의 기운이 강해지고 볕이 길어지니 장차 씨를 뿌리게 될 농과 밭의 가리에 나선다. 그러고 한 달 뒤 4월 20일경의 고구에는 모판에 벽씨를 뿌리게 되고 다시 한 달이 지나 5월 20일경의 소만부터는 모내기에 나선다. 다시 한 달이 지나서 6월 20일경인 하지가 되면 그야말로 온유월 햇빛이라 벼가 매시각 부쩍 자란다.
동시에 잡초 또한 무성해지는 때라 김매기의 여념이 없어진다. 이에 다시 한 달이 지나 7월 20일경에 대서가 되면 이제 벼는 키가 다 자라서 때론 논에서 물을 빼내기도 한다. 다시 한 달이 지나 8월 20일경에 처서가 되면 벼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 이삭이 맺힌다. 그리고 9월 20일경에 추분이 되면 논에는 어느덧 황금 물결이 일렁거린다. 그리고 10월 20일경의 상강에는 쌀을 거두기 시작하니 비로소 그간의 수고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다시 한 달이 지나 11월 20일경에 소설이 되면 창고에 쌀을 모두 들여놓고 내다 팔 것은 팔고 종자는 남기고 먹을 것은 광에 갈무리한다. 이러면 한 해의 농사가 끝나는 것이니 농부는 길고 긴 겨울 휴식에 들어간다. 벼농사 과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운명의 흐름이다. 당신의 운명 또한 씨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둘 때가 되면 거두고 쉴 때가 되면 쉬게 된다. 삶을 경영한다는 것은 농부가 벼농사를 짓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을 갈아엎기도 한다. 논밭갈이는 주로 3월에 하는 것이지 7, 8월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저지른다. 피가 아직 너무나 뜨겁기 때문이고 가슴 속 욕망이 이글거리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상강이 되어 수확을 하고 나서 막상 아쉬운 느낌이 들어 수확한 벼를 도정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경우다. 10월 하순의 벌판에 씨를 뿌렸으니 겨울 동안 그 벽씨는 죄다 얼어 죽을 것이다. 그냥 그 쌀로 떡이나 해먹고 또 식량으로 쓸 일이지 말이다. 흔히 금면함은 대단한 덕목인데 정작 쉬어야 할 때 부지런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많다. 돈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역시 승부는 판돈이 걸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 겨울엔 역시 쉬어야 하는 법이다. 겉으론 쉬면서 실은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홀로만의 여행을 떠나야 하는 법이다. 만물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누구나 모두 자신의 때는 오는 법이다. 그렇게 이 세상은 지극히 공평하고 또 공정무사하다. 이 세상이 부단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이 쇄신하고 거듭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혹시나 내게는 때가 오지 않거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나 마음은 그저 조바심일 뿐이라 하겠다.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고 열심히 해 가다 보면 이윽고 자신의 때가 오기 마련이다. 진인사 대천명인 것이다.